지금 출근길 복잡한 지하철 안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청취자 여러분, 혹은 조용히 방 안에서 이어폰을 꽂고 세상의 흥미로운 이면을 파헤치기 위해 찾아오신 바로 당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 핵심만 쏙쏙 골라내서 하는 깨달음을 드리는 게 바로 우리가 함께하는 이 깊이 있는 탐구 시간의 목표잖아요. 그렇죠. 단순한 오디오 교과서처럼 사실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이면을 보는 시간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돋보기를 들이대고 아주 자세히 들여다볼 자료는 유튜브 채널 뽕뉴스에 올라온 흥미로운 영상의 녹취록입니다. 요즘 연일 화제의 중심에 있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현역가왕 3에 대한 내용이네요. 네, 맞아요. 특히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준결승 2라운드, 이른바 한일전 뒤집기 한 판을 둘러싼 탈락자 예측부터 조회수 데이터가 말해주는 진실, 그리고 그 이면에서 치열하게 끌어오르고 있는 시청자들의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엔 그저 화려한 조명 아래서 노래를 부르는 예능 같지만 파헤쳐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그럼 이 복잡한 오디션판을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우리가 오늘 이 자료에 접근하는 방식 그 자체에 있습니다. 단순히 누가 노래를 잘해서 붙었고 누가 실수를 해서 떨어졌다 같은 표면적인 가십을 다루려는 게 아닙니다. 방송국에서 보여주는 순위표를 그냥 그대로 읊어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맞습니다.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데이터들, 그러니까 조회수나 음원 순위가 도대체 무엇을 지표로 삼고 움직이는지, 그리고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이 거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대중의 심리를 조종하는지 파헤쳐보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이 대화를 들으시다 보면 이게 단순한 음악 예능 분석을 넘어서 현대 대중매체가 긴장감을 조율하는 방식이나 팬덤이 결집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렌즈가 될 겁니다. 네, 아주 날카로운 렌즈가 된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네요.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무대와 숫자 이면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속사정이 완전히 다르다는 건데, 그럼 영상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반전 데이터부터 한번 자세히 짚어볼까요? 좋습니다. 데이터가 진짜 재미있거든요. 자료를 보면 방송상에서는 현재 12위로 꼴찌를 달리고 있는 홍자 씨, 그리고 역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솔지 씨의 탈락 가능성이 아주 기정사실처럼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카메라가 비추는 순위표만 보게 되니까요. 그렇죠. 딱 보면 이 두 사람은 이제 생존하기 힘들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게 아주 당연한 수순이잖아요. 맞습니다. 방송이라는 매체가 의도한 대로 시청한다면 딱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하지만 오늘 다루는 영상의 분석은 여기서 방송국 카메라 밖의 숫자를 봅니다. 카메라 밖의 숫자요? 네네. 네이버 TV 조회수와 유튜브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는 거죠.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걸 보여줍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예를 들어 상위권으로 거론되는 구수경 씨 영상이 5,000회, 김태현 씨가 7,900회 정도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을 때 꼴찌라며 탈락 위기로 묘사된 홍자 씨의 무대 영상은 무려 25,000회에서 4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와, 4만 회요? 타 가수들을 완전히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수치네요. 네, 네이버 TV 플랫폼 특성상 단일 영상으로 1만 뷰만 넘어도 엄청난 화제성으로 평가받거든요. 그걸 훌쩍 넘긴 겁니다. 게다가 주말 사이 홍자 씨의 유튜브 조회수도 13만 회로 급증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죠. 그러니까 방송상의 투표 순위와 실제 온라인에서 움직이는 팬들의 결집력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존재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이름과 팬덤의 스밍, 그러니까 응원하는 가수의 영상을 무한 반복해서 재생하는 그 스트리밍 화력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 생존 무기가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기막힌 역설이라고 느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홍자 씨 영상의 댓글 수와 화제성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 중 하나가 역설적이게도 악플 때문이라는 분석이었어요. 그 부분이 바로 이 자료가 짚어낸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의 가장 씁쓸하면서도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보통은 노래가 별로다, 왜 이 사람이 계속 올라가냐, 이런 비판적인 댓글이 달리면 가수에게 치명적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의 플랫폼 알고리즘은 감정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찬사든 분노에 찬 악플이든 그저 사람들을 화면에 머물게 하는 참여도로 인식할 뿐이죠. 참여도, 인게이지먼트 말이죠? 네, 맞아요. 결국 비판조차도 트래픽이라는 연료가 되고 이 트래픽은 곧 오디션 생태계에서 생존을 위한 가장 강력한 지표로 환산되어 버립니다. 최근 뉴스 미디어에서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해서 클릭을 유도하는 그 레이지 베이팅 현상과 아주 똑같은 메커니즘이 예능 오디션판에서도 작동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분노조차도 생존의 에너지가 되는 셈이죠. 정말 소름 돋는 현대 알고리즘의 민낯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조회수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진짜 위기에 처한 참가자들의 데이터도 뚜렷하게 조명되더라고요. 소유미 씨와 김주희 씨의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다른 상위권 참가자들이 유튜브 조회수 10만 회를 거뜬히 넘기는 상황에서 소유미 씨는 4만 6천 회, 김주희 씨는 7만 5천 회에 불과하다는 점을 아주 냉정하게 짚고 있죠. 특히 국악계 고급 인재로 불리는 김주희 씨가 직면한 딜레마를 설명한 대목이 오디션 프로그램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준결승이라는 무대는 결국 대중의 귀를 사로잡는 보편적인 트로트를 요구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김주희 씨가 만약 대중성을 가미한 국악 트롯이 아니라 본인의 주특기인 정통 국악에 가까운 선곡을 고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사위원인 마스터들 입장에서는 트로트 오디션의 본질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높은 점수를 주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겠죠.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개인의 음악적 역량이 뛰어나도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장르적 문법과 대중의 입맛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면 외면받는 구조적인 한계죠. 결국 조회수라는 숫자는 단순한 인기 투표가 아니라 오디션이라는 잔혹한 생태계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아주 차가운 체온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자, 그럼 조회수가 이렇게 생존의 절대적인 무기가 된다면 이 판을 깔아준 사람들의 속내도 궁금해지잖아요. 제작진의 고도의 심리전 말씀이시죠. 맞아요. 영상에서 다루는 가장 흥미로운 루머 중 하나가 바로 탈락 후보 4명 중 2명은 생존하고 2명은 탈락한다는 룰의 등장입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떤 점이 이상하게 느껴지셨나요? 굳이 상위권이나 안정적으로 인기가 있는 참가자를 왜 방출 후보라는 위험천만한 낭떠러지 끝에 세우려 하는 걸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방송이라는 매체의 궁극적인 목적, 즉 시청률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시청률 폭등을 노린 의도적 위기 연출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유튜버의 분석에 따르면 제작진 입장에서는 순탄하게 우승을 향해 가는 실력자들의 이야기만 보여주면 극적인 재미가 떨어집니다. 어차피 나중에 추가 합격이나 패자부활전으로 구제해 줄 거면서 일부러 위기로 몰아넣는 거네요. 네. 일단 그들을 탈락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넣었을 때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몰입도는 최고조에 달하고 분노 섞인 항의가 쏟아지겠죠. 내 가수를 살려내기 위한 팬덤의 응원 하력이 폭발하겠네요. 일부러 위기를 만들어서 팬들의 지갑과 마우스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였어요.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구수경 씨나 마스터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차지연 씨, 혹은 시청률 견인차 역할을 하는 10대 참가자들 중 누군가가 이 희생양 명단에 오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것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시청자들의 심장을 쥐락펴락하면서 긴장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작진이 아주 영리하게 체스판을 짜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영상에 아주 독특하고 재미있는 양념 같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유튜버 무당들의 예언 말이죠. 저도 그거 보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제 말이 그겁니다. 최첨단 데이터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방송에서 갑자기 무속인들의 예언이 등장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구수경 씨를 두고 무속인들이 점을 쳤다는 내용이었죠. 네, 어떤 무당은 탑3 안에는 무조건 들지만 우승은 못한다, 반짝하고 끝날 거다라고 하고, 또 다른 무당은 이번에 완전 대박이 난다고 정반대의 예언을 내놨다는 거예요. 오디션 결과를 두고 샤머니즘이 동원되는 현상 자체가 아주 한국적인 특수성을 보여주죠. 묘하게 웃음이 났는데 이 웃어넘길 법한 에피소드 뒤에 영상은 아주 뼈 때리는 분석을 이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가십으로 넘길 수 있지만 그 이면의 의미를 해석해낸 게 이 자료의 진짜 힘이죠. 무속인들의 엇갈리는 예언을 걷어내고 구수경 씨의 실제 데이터를 보면 그녀는 준결승 내내 코어 팬덤이 주도하는 좋아요 개수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와, 1위요. 대단하네요. 하지만 결승으로 갈수록 배점이 가장 높아지는 건 대국민 투표입니다. 여기서 맹점이 발생하죠. 열성적인 팬덤 지지가 아무리 압도적이어도 라이트한 일반 대중의 표심을 얻지 못하면 우승하기 어렵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무당의 예언이라는 포장지를 벗겨보면 결국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코어 팬덤의 확장성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가를 묻는 아주 냉정한 데이터 분석인 셈이죠. 전통적인 점술조차도 결국 데이터와 대중 심리로 치환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이렇게 표심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번 판을 통째로 흔들고 있는 아주 거대한 세력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네요. 10대 돌풍과 그를 둘러싼 팬덤 간의 파벌 전쟁이군요. 네, 방송 중후반부로 가면서
빈예서, 이수연, 김태연 등 10대 참가자들이 준결승에서 대거 탈락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인터넷을 휩쓸었잖아요. 저도 한 번쯤 들어본 것 같거든요.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언제나 치명적인 루머가 돌기 마련이죠. 하지만 오늘 다루는 영상은 확실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루머를 아주 단호하게 팩트체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뭐라고 말해주고 있나요? 이수연 양이 부른 독백이라는 곡은 이미 국내 주요 음원 차트 탑100에 진입하는 기염을 토했고, 빈예서 양의 연정 무대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 무려 152만 뷰를 넘겼습니다. 152만 뷰요? 웬만한 중견 가수들도 내기 힘든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화제성과 대중의 지지를 받는 참가자들이 탑10 밖으로 밀려날 확률은 데이터상으로 거의 0에 가깝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의문이 듭니다. 객관적인 성적이 이렇게 압도적인데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10대 가수 탈락설이 만들어지고 진짜인 것처럼 유포되었냐는 거죠? 영상에서는 이 현상을 팬덤 심리학으로 아주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 오늘 분석의 백미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만약 실력과 인기를 겸비한 10대 가수 3명이 결승에 모두 올라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기존 성인 가수들을 응원하는 팬덤 입장에서는 상황이 어떻게 보일까요? 아, 단순히 참가자 10명의 개인전이 아니라 어른 가수 7명 대 10대 가수 3명이라는 보이지 않는 파벌 전쟁 구도로 인식하게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일종의 부족주의적 대결 구도죠. 내 가수가 우승하기 위해서는 저 무서운 기세의 10대들을 견제해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위기감이 발동한 겁니다. 결국 이 루머는 어떤 팩트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경쟁자들을 끌어내리고 싶은 성인 가수 팬덤의 불안감과 견제 심리가 뭉쳐져서 만들어낸 허상의 괴물이군요. 네, 듣고 보니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습니까? 불안감이 루머를 낳고 그 루머가 다시 대중을 선동하는 구조죠. 게다가 영상은 참가자들의 최근 SNS 활동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정황 증거까지 제시하면서 루머의 허점을 찌르잖아요. 맞습니다. 탈락설의 주인공이었던 이수연 양이나 빈예서 양이 본인들의 음원 발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밝은 미소로 명절 인사를 전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죠. 만약 준결승에서 탈락이라는 엄청난 심리적 타격을 받았다면 어린 참가자들이 그렇게 밝고 평온한 일상 행보를 보여주기는 힘들었을 테니까요. 아주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흩어진 단서들을 모아서 진실을 조립해 나가는 이 과정을 보면 우리가 평소에 정보를 어떻게 소비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다극적이고 출처가 불분명한 소문에 휩쓸리기 전에 음원 성적, 조회수, 당사자들의 일상 패턴 변화 같은 합리적인 근거들을 교차 검증하는 태도가 필요하겠네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오늘 이 분석 방식이 시사하는 바가 바로 그거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더 뜨거운 논쟁의 한복판으로 옮겨보겠습니다. 판이 이렇게 치열해지다 보니 불똥이 참가자들이 아닌 심사위원, 즉 마스터들에게로 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이 항의글로 초토화가 되었다는 내용이군요. 네, 시청자들의 비판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날카로워요. 트로트 무대를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차지현 씨에게 마스터들이 대놓고 몰표를 주며 밀어주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고요. 또 서주경 마스터가 특정 참가자에게는 거의 인격 모독 수준의 혹평을 쏟아내면서 정작 금잔디 씨의 무대에는 알 수 없는 온정주의적인 잣대로 후한 점수를 주었다는 비판도 담겨있죠. 맞아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오디션 프로그램이 피할 수 없는 공정성 논란에 직면한 것 같아요. 네, 오디션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필연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누가 맞고 틀렸는지를 가려내려는 게 아니죠. 그럼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의 큰 사회적 그림 속에서 봐야 합니다. 마스터들의 편향성 논란도 문제지만 출처 영상에서 정말 소름 돋게 지적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무대를 직접 보고 평가하는 일반 관객 평가단 사이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입니다. 아, 저도 영상에서 그 부분 보고 진짜 놀랬어요. 이른바 전략적 평가. 다른 말로 견제 심리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대 위에서 다른 참가자가 소름 돋을 정도로 기가 막히게 노래를 잘 불러도 관객석에 앉은 평가단이 고의로 점수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내가 응원하는 가수의 상대적 순위가 떨어질까 봐 방어하기 위해서요. 노래를 듣고 감동을 나누는 축제의 장이어야 할 현장이 철저히 외면해버리는 냉혹한 심리전의 늪이 되어버렸다는 게 참 씁쓸하더라고요. 인간 본성의 가장 원초적이고 이기적인 단면이
엔터테인먼트의 외피를 쓰고 폭발하는 현장인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멈춰서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지점이죠? 경쟁이 극단으로 치달을 때 대중은 정말로 가장 뛰어난 실력자를 공정하게 가려낼 의지가 있을까요? 아니면 철저하게 내 편을 지키기 위한 계산된 투표 기계로 전락하게 될까요? 영상이 비판하는 관객들의 전략적 평가는 결국 마스터들의 특혜 논란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거네요. 그렇죠. 시스템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언제든 쉽게 버릴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와, 그저 주말 저녁에 재미있게 보는 트로트 오디션인 줄 알았는데 파헤쳐볼수록 고도의 심리전이자 치열한 전쟁터였네요.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쉼없는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핵심을 한번 짚어보죠. 오늘 우리가 뽕뉴스의 영상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건 현역가왕3의 준결승전의 결과가 단순히 무대 위에서 누가 고음을 더 시원하게 뽑아내느냐 하는 가창력의 대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수면 아래에서 훨씬 더 거대하고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온라인 공간에서 알고리즘을 역이용하는 코어 팬덤의 무서운 스밍 화력. 어떻게든 극적인 위기를 만들어 시청률을 쥐어짜내려는 제작진의 영리한 체스 게임. 그리고 오직 내 가수를 지키기 위해 경쟁자의 뛰어난 무대에 의도적으로 눈을 감아버리는 관객들의 이기적인 견제 투표까지. 이 모든 것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수싸움이 바로 우리가 매주 거실에서 시청하는 화려한 쇼의 진짜 실체였습니다. 지금 이어폰을 꽂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표면적인 현상 뒤에 숨겨진 대중 심리를 날카롭게 읽어내는 유용한 통찰의 도구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료를 깊이 분석하면서 저는 이 오디션판의 논리가 우리 사회의 더 큰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특정 세력을 배척하는 팬덤의 부족주의, 대중의 감정을 자극해 트래픽을 얻어내는 시스템, 그리고 내 편의 승리를 위해 상대의 역량을 고의로 깎아내리는 전략적 견제 투표. 이 모든 것이 최종 결과를 좌우하고 있죠. 정말 우리 사회의 축소판 같네요.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들려주시죠. 오늘 우리가 목격한 엔터테인먼트를 소비하는 방식, 즉 이 고도로 계산된 전략적 견제와 데이터 기반의 부족주의가 훗날 우리의 정치적 리더를 선출하거나 사회의 중요한 정체를 결정하는 시스템까지 완전히 지배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와, 우리가 그토록 열광하며 참여하고 있는 이 맹목적인 투표 시스템이 결국 미래에 우리에게 쥐어줄 결과물의 진정한 질에 대해 오늘 한 번쯤 깊고 서늘하게 고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머리를 한 대 세 개 맞은 것처럼 묵직하고 예리한 질문이네요. 예능 프로그램의 투표 방식이 결국 우리 사회가 미래를 선택하는 방식의 축소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오늘 깊이 있게 탐구한 내용들이 그 고민의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방송을 봐 들으신 후에도 아마 귓가에 계속 맴돌며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을 확장시켜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탐구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세상 속에서 당신의 통찰력을 한 뼘 더 키워드리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예상을 뛰어넘는 흥미롭고 놀라운 지식의 조각들을 정성껏 모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